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고 만약에 그냥 주식적인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수익률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말고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K-팝과 방산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종태 이사님 그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도 계속 오 이사님 이렇게 부르면 된다면서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네, 오이사 네. 해서 오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그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오종태의 투자명법. 네.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효치님들도 많이 가져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효친 전우님이 아니냐. 그렇죠. 호쇼친과 전우님을 합치면 효우입니다. 효우. 네, 효우님들. 네. 효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이렇게 채널을 보면서 이 형 이러다 쓰러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거 괜찮아요? 이게 뭐? 안 괜찮은데요. 안 괜찮아요? 네, 저희 PD님이 네. KBS에서 다큐 찍으시던 PD님이신데 아하. 미녀 PD님이신데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잠깐만, 그때 우리 PD님이 갑자기 그래도 되나 그러면서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해야 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예. 좀 그렇긴 여기도 좀 했는데요. 그냥 악마처럼 좀 대해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시작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채널에 가시면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채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삼성전자. 네.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락 구간에 많이 사셨기 때문에 네. 개인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당연히 됐습니다. 더 사지는 마십시오, 최소한. 그 가격이 빠진 만큼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가격에 빠진 이유가 경기가 왔다 갔다 하고 반도체의 업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일 때는 싼 가격에 더 사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근원적인 경쟁력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도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근데 마지막 다룰 때는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살짝 더 좋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을 보는 게 매도도 있고 중립도 있고 매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의 범위가 있다라면 의견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95라고요. 저는 마이너스 95보다는 마이너스 6, 70을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게 플러스 값으로 해서 0 이상으로 해서 사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들은 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안 좋게 보는데 이유와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이고 그 구조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과 조직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검증될 수 있는 내용은 최근에 나온 건 없어요. 최근에 나온 건 하나입니다. 실적 발표할 때 부회장님이 레터를 내신 게 처음이고 그 레터에 많이 진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는데 그건 의지고 그 의지가 사실로 증명되는 부분은 아직 검증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검증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지금은 지켜보고 응원하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회사고 주식이기 때문에 응원하는데 응원을 지금은 마음으로 해야지 매수로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원을 마음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죠. 있지만 내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응원하자. 이미 많이 응원하면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는 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대변혁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AI 컴퓨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대변혁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변혁기일 때 과거에도 보면 원래 그 전에 진짜 잘했던 애들이 망가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노키아 같은 데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망가지는 게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잘했다는 얘기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조직일 거고. 왜냐면 야 잘했다. 승진시켜줄게 하다가 보니까 맨 위에 보면 옛날에 잘했던 로직으로 잘했던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다른 업종 모르겠는 거 IT 이런 것들 대표님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당연히 우리가 주식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빼고 네. 그냥 우리가 둘이 같이 공통으로 제일 잘 아는 게 금융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20, 30년 동안 경험했던 금융권으로 그냥 얘기하면 금융권에서 가장 스타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5년 이상 유지되는 거 우리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IMF 이후로 꾸준히 지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위치까지 다 왔잖아요. 지금까지 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거죠. 엄청난 엄청난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거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더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올라온 기대치가 국내 기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같이 회사의 경영 상태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금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의 오너가 아닌 상태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5년 이상을 유지하기 힘든데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겠죠. 네, 그래서 많이 응원은 하는데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또 객관적으로 우리의 포지션은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매수로 응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이제 힘들어진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편한테 밀린 거잖아요. 밀렸다는 거는 이제 하이닉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아예 덤비지도 못하는 TSMC TSMC 얘기하시는 거죠. 두 개의 회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TSMC를 얘기하실 때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아니 뭐 그래도 뭐 삼성전자 계속 잘해왔고 그게 왔다 갔다 서로 하지 않았냐. 네, 삼성전자가 잘할 때도 있고 TSMC가 잘할 때도 있었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럴 수 그쵸,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네. 확률의 문제인데 잘은 모르고 전공도 아니지만 미세화잖아요. 미세화. 이 미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기존의 물리학하고 양자 물리학하고의 범위의 선이 4나노부터 바뀝니다. 4나노부터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미리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완전히 현상과 구조가 바뀐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미세화 공정이 가는 단계가 지금 그 단계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에서 잘하던 거를 뭐 조금 더 미세화해서 잘했다, 7나노에서 잘했다, 이때 잘할 수 있었던 거와 지금 4나노 밑단에서 3나노, 뭐 1.8나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과거에 그 부분을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나 아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증하는 사례는 지금 없었어요. TSMC만 거기를 간 거고 인텔은 그걸 하겠다라고 선언만 했다가 보여준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커져 있고 삼성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간 회사는 TSMC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노력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과거에 했으니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궁금한 건 이런 거죠. TSMC의 이제 대항마가 되겠다고 했던 두 공룡 회사가 이제 네. 삼성전자, 인텔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둘이 뭐 좀 힘을 합쳐볼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와 GM이 협력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GM이든 아니면 인텔이든 얘네들은 죽이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것까지 해서라도 얘네들은 어떻게든 살려낼 거다. 뭐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근데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걸 그렇죠. 어떻게 중요한 헤쳐나가야 순간이죠. 될까요?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이건 기술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 정부라는 정치적인 측면도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을 한 군데만 의존해서 간다, 독점화시킨다라는 것도 국가를 운영하는 개념의 차원이면 그게 아하. 기업을 바라보는 차원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계속 독점 회사들이 지나치게 컸을 때는 다 분리시키는 방식을 썼거나 그쵸. 아니면 상대를 다른 데를 도와주는 부분에 지원책을 썼거나 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때보다 기술 단계가 훨씬 더 어려워져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아니겠지만 과거보다는 동일한 정책을 쓰기는 또 더 어려워진 상태일 겁니다. 그 사이에서 무엇이 더 국가를 위해서 맞는지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라는 부분에 대한 정말 밀도 있는 고민을 해서 정치권이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 영향을 또 산업계는 크게 받겠죠. 지금은 경쟁자가 나타나고 정부가 도와주니까 엔비디아나 TSMC에 버금가거나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회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나이브하게 바라보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단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시황을 볼 때 아마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는 이유가 네. 채널을 보면 다 있어요. 여기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30분씩 주제들이 다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와 TSMC와 같이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네.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세 군데는 생존력과 경쟁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계속 잘하는 상황이 되면 비즈니스적으로는 너무 다행스럽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IT맨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투자자잖아요. 근데 투자자라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지난 3개월 정도를 보면 엔비디아의 고객사들보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훨씬 좋아요. 그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데들의 네. 주가가 같이 갔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는 메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조금 처지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줄이거나 집중화시키거나 그 해당 자기 아이디어에 이런 행동이 나올 때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는 유지하는 결정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주식이 선호도가 과연 우위에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하이닉스는 살아남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투자의 매력도에서 순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닌 글로벌 투자자가 더 살 이유가 좀 줄어들지는 혹시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전체 시장이 원체 한 5년 동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려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말씀 주신 동안에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다른 애들은 안 올라가는 현상이 어제 이제부터 어제 또 이제 심했죠. 시작된 것 같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2의 엔비디아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엔비디아를 그냥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첫 질문에서 고민을 한 게 삼성전자랑 인텔을 얘기하면서 이거 역시 그렇게 비슷하게 하기가 너무도 어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너무도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비슷한 업종에서는 나타난다라는 건 우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이미 거기서 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고 만약에 그냥 주식적인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22배 근처에 와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럴 때 수익률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으려면 아예 중국에서 그렇게 묻혀있다가 다시 튀어 올라오는 애들에서 찾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말고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딴 데는 없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K-팝과 방산이 있겠죠. K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K죠. K식품 예. 뭐 등등 K식품이 됐든 K방산이 됐든 K-팝이 됐든 이런 진짜 가짜로 K 붙이는 거 말고요. 진짜 예, 진짜 K 예, 거기에서 어떠한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선호돼서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기술주 안에서는 엔비디아를 비슷한 기술 안에서는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물리학 관련된 아이온큐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관심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시장 끝단에는 항상 꿈을 쫓는 주식들이 마지막에 튀어오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저는 어느 쪽이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말고 대체할 게 없다는 네. 걸로 대체하고